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현경보 대표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경보입니다. 네, 조사 설계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보름 전에 첫 번 했고 네. 두 번째인데요. 아무튼 이 전체 모집단 전체 이제 조사 대상은 영남권 지역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예. 예.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남권 지역은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4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표집 방법은 아주 인구 등록 현황에 맞게 네. 비례 할당해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저희가 무선 가상번호 80% 그리고 유선 RDD 방식 20%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해서 네.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응답률은 뭐 10%, 10.1%로 이제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우리 인구 비례에 맞게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기간은 바로 이제 설날과 설날 다음 날 네.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까지 조사하고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설민심을 네. 이제 반영한 조사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우리 조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역 조사를 전국 조사로 둔갑시켰다고 공격을 해대던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고 공표를 허가받은 조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경우에 영남권 5개 그 시도 광역에 예. 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건데 네네네. 이 경우에 여심위에서는 전국 조사로 표기가 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다시 네. 좀 설명드릴까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여론조사가 이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40%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온 후에 민주당이 뭐 저희를 뭐 고발하겠다는 등 하다가 이제 뭐 의의 신청을 제기해가지고 네. 여심위에서 의의 신청했는데 사실상 별 문제 없다가 기각됐습니다. 그 네. 외에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네.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특위에서 최근에 가장 잘못된 여론조사의 대표적으로 고성국 TV에서 하고 있는 영남권 조사인데 네. 이 조사를 영남 지역 조사를 해놓고 왜 전국 조사로 해가지고 여론을 왜곡시키느냐고 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유포를 해가지고 네. 많은 언론이 그걸 받았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도 안 해보고 네. 사실 확인도 없이 뭐 저희 여론조사를 왜곡한 여론조사라고 그렇게 널리 알렸는데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심위에 발표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같은 조사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지역 네. 아닙니까? 시도. 5개 시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건 전국 조사로 분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경북 지역만 하면 경북 지역 조사가 되는데 네. 네. 2개 이상 여러 지역을 하다 보면은 여심위에서 분류 기준상 이거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위원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국 조사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전국이라고 신고한 적도 없고 단지 분류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실조차 확인했는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걸 전국 조사라고 잘못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한다고 해서 이제 고성국 TV와 저희 연구소를 이제 공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허위 사실로 이 명예를 훼손하고 또 허위 사실로 심적 물질적 타격을 심대히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응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조사 내용에 대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네네네.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2차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실시했는데 네. 이번에 지지율이 이제 64%, 네. 매우 지지한다가 53% 그리고 네. 지지하는 편이다 12% 이제 합해서 64%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게 응답하셨습니다. 65군요. 매우 지지 53, 지지하는 편 12. 이게 있죠. 이제 네. 사실상 이게 반올림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네. 두 개 합친 후에 반올림 하면 이제 64%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64로 되는 이해하면 좋을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33%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좌파 같으면 이거 분명히 65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론평판연구소는 정직한 연구소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주 전에 네. 영남권 지역은 했던 조사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지지율에 큰 떨어짐 없이 한 1%뭐 수치상은 올랐는데 거의 네. 비슷하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난 지금 것으로 2주 보입니다. 간격으로 조사를 한 네 건데 맞습니다. 예. 수치가 약간 오르는 것으로 예. 이렇게 확인된 것으로는 보면 이게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한 지지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1000명 조사, 전국 1000명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은 그 조사에서는 왜냐하면 네. 그 조사는 대구 경북 표본 수가 하더라도 너무 적기 표본이 때문에 100명 예. 그리고 부울경 합치더라도 한 15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표본수를 늘려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이런 부울경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서 좀 높은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이제 보면은 뭐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60%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2% 나왔는데요. 네. 또 이것도 보름 전인 지난 1차 조사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약간 더 이제 정당 지지도 올랐습니다. 사실 네.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지만 58에서 60%, 2%지만 뭐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고하다. 아주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 대표님 예.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영남권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64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0이잖아요. 예. 이제 전국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대다수의 여론 조사에서도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조금씩 높게 나와요. 몇 퍼센트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좀 의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가능한가요? 예, 아무튼 이 조사만으로 놓고는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이제 64%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60%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 높게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저희가 좀 더 다른 설계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선호하는지 그런 조사나 그런 설계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 불법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사를 받더라도 뭐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아니면 구속된 지금의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이 조사 있었죠?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소되기 전에 이 문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국 TV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수사받던 시점에서 조사에서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불구속한 상태에서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지는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점하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대통령을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응답은 33%,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아무튼 영남권 지역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아무튼 영남 지역에서는 3분의 2가 아주 대다수가 대통령을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질문항 설계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순서상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구속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질문 나오는 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을 수 있어서 이 경우에 구속 수사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64대 33으로. 탄핵 찬반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묻기를
탄핵 찬성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탄핵 찬성하십니까? 탄핵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예, 설명하시죠. 뭐 아무튼 우리 고 박사님도 이제 뭐 전문가시니까 이런 뭐 그 어떤 질문의 선후 관계를 이렇게 좀 지적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에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는 요즘 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름 전에 2주 전에도 한번 실시했고 동일한 질문으로 이번에 실시했는데요. 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주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예. 그래서 뭐 58% 반대한다. 지난 2주 전에 58%에서 이번에 60%인데 네. 이게 뭐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가 비슷한 흐름으로 반대한다는 여론이 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뭐 오차범위내서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에서 탄핵 반대에 대한 상당히 높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다음에 대선을 치를 경우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 이 질문은 우리가 했습니다. 네. 예. 이겁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지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혹시라도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질 경우에 네. 그런 관심들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차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이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이 이제 60%로 네.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입니다. 그리고 제3지대 다른 정당 후보가 있다면은 거기엔 4% 그런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만 보게 되면 이 정도 60% 국민의힘 주보면은 영남권에서 이 정도면은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뛰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그래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때 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저는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8% 9% 이긴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아주 박빙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시사저널에 선거 일주일 전에 기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때 보게 되면은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일주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43%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제 41% 그래서 네. 2% 차이인데 선거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더 박빙으로 좁혀진다고 한 게 그 글의 취지였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런 결과는 어떻게 제가 추론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한 열 몇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샘플이 한 8,000 샘플 정도. 네. 아주 대규모 샘플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추론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그래프도 한번 보여주시죠. 대구 경북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 바뀌었나요? 대구 경북 지역. 예,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군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보면 이번에 저희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게 20%,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투표하겠다는 게 67%입니다. 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지금 현재가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더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을 보게 되면은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부울경에서 민주당 후보가 31%, 네. 국민의힘 후보가 56%인데 예전보다 이것도 훨씬 높네요. 예, 이런 분위기상으로는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조사만으로 이 차기 대선 후보 정당 후보 네네. 특정 후보를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뭐 지금 뭐 추론하기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결코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권 지역에서는 그런 양자대교로 갔을 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댓글창에는 영남권에 이런 결과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전국을 해야죠.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영남권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건 당연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국조사 지난 조사에서 이거 분석한 게 영남 지역만 인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약세를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권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영남권을 따로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다수 여론조사 회사가 경비라든지 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 때문에 전국 조사를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나씩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다 전국 조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국 조사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국 조사는 그런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이 넘칠 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영남권 민심이 어떠냐를 우리는 따로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영남권, 호남권이 과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에도 이 호남권에 영향을 받는 재경 호남인들이 상당수 있고 영남권에 영향을 받는 재경 영남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재경 충청인들도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영남권의 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수도권의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왔던 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른 여론조사와 종합해서 보시면 상당히 균형 있게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나 행태가 진짜 이게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는데 그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지금 뭐라 그래도 나중에 영남권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라고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남권 조사를 좀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 함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여론조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조사 설명은 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로 데이터 이 조사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 로 데이터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서 10대, 20대, 19세에서 18세에서 29세입니다. 에서 63이 나왔네요. 20대에서 이번에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번 일회성 조사로서 그걸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60% 됐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계속 추이를 그러니까요. 보면서 예. 그리고 이념 성향도 보수 중도 진보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조사에서 여기에 보면 중도로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56%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 저 한동훈 똘마니들 같아요. 기회주의자들이 뭐 이거 중도가 중요한데 중도는 탄핵 반대야 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거든요. 오늘 조선일보도 그걸로 지면을 다 채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6%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영남권 조사기 때문에 중도가 이제 56, 7%로 이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조사를 할 때도 뭐 요즘 중도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그런 게 좀 낮은 편, 지지하지 않는 것보다 좀 낮은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대다수 이제 언론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중도의 표심으로 봐야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다, 현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과표집되고 있다,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응답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이런 보수 성향, 이런 이념 성향을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에는 진보라고 응답하던 분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저 소상에.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중도로 좀 이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던 분들은 약간 보수로 또 이렇게 선회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했던 분들이 이제 중도로 이게 선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도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지지도라든가 그런 뭐 대통령 이렇게 후보 지지도 할 때 아무튼 그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중도만으로 딱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그건 측면이 있다고 일종의 봅니다. 추세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번 두 번째로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지역이라는 것들을 전국으로 볼 때 하고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좀 지지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뭐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조사에서 대구 경북 100명 조사하거나 부울 경지역 150명 조사하는 걸 토대로 그 지역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영남 지역을 이제 특화해서 1000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그런 지지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 같은 여론의 흐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뭐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